순서대로 가볍게 합시다 그냥. 원자 모형은 사실 수소원자 모형 먼저 수소원자 모형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화학에서 자세히 다루고 물리학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은 원자 모형. 원자라는 설명하는 방법.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연속설과 입자설이 대립되던 시절이 있었고, 워낙 유명하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설을 주장하다 보니 물질은 순환하며 다른 물질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금술이 발전을 하죠. 근데 금을 만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 화학이 발전을 하죠. 자, 이제 최초의 입자설을 얘기한 건 데모크리토스였고, 이후에 원자라는 언급을 한 건 뭐죠? 돌턴입니다. 원자라는 걸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존재합니다. 돌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돌턴의 원자설이 조금씩 깨지긴 하는데, 원자를 쪼갤 수 있죠? 뭘 쪼갤 수 있지? 양성자랑 원자 핵과 전자를 쪼갤 수 있죠. 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 핵자로 쪼갤 수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다시 쿼크라는 입자로, 기본 입자라고 하는 쿼크라는 입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쿼크는 또 다시 초끈이라고 해서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입자를 끈이라고 해요. 초끈 우주론 이런 게 있는데 초끈이론. 자, 어쨌든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후에 톰슨이 뭘 발견을 하죠?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원자 안에는 이런 전자들이 들어있고, 이제 푸딩 안에 건포도, 머핀 안에 초코칩 이런 드립을 치면서 이제 랜덤하게 전자가 박혀 있다는 개념을 누가? 톰슨. 자, 이 톰슨 교수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 러더퍼드는 이 전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톰슨은 이제 전자라는 개념을 전자선을 이용해서 이제 바람개비를 돌리고 십자가 모형의 장애물을 썼더니 그림자가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장애, 자기장애에서 휘고 이런 걸 다 발견을 하는데, 이런 건 화학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물리학에서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게 있거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원자 모형이 화학이랑 물리랑 이렇게 정확하게 교집합 겹쳐요. 화학의 입장에서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는 게 기본 학문인 거고, 물리학은 이제 핵물리학이죠. 핵물리학,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물질의 근원, 입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러더퍼드는 톰슨 교수님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해요. 러더퍼드.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시험에 종종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입니다. 얘는 헬륨의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을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알파 입자를 충족시키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그 원자 중심에 무언가 뚫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게 알파 입자가 원자 핵이니까 양전하를 띄겠죠. 그래서 플러스잖아. 양전하를 띄는 애가 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자, 근데 이 러더퍼드 모형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첫 번째, 이 이론대로 하면 실제 원자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고요. 선 스펙트럼, 이게 설명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안정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정성도 설명이 안 돼.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자 모델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이제 그 톰슨과 러더포드 두 교수님 밑에서 배운 닐스 보어라는 이 화학에서 이 보어라는 사람 되게 중요하죠. 화학을 배우면 아마 이 보어라는 사람 알 건데 아주 유명한 화학자이자 핵물리학자입니다. 닐스 보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어쨌든 뭘 발견하냐? 양자화된 우리가 여기 양자역학 있죠? 양자 모델, 양자화된 모델을 만들어내요. 누가? 닐스 보어.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점을 양자 모델로 해결을 합니다. 양자 모델이 뭐냐면 양자화된. 물리학 원에서 얘기하는 양자화랑 양자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한데 물리학 원에서 양자는 그냥 딱 하나 에너지의 불연속성입니다. 자, 1, 2, 3, 4, 5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정수잖아. 1과 2 사이에 무한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 1.11, 1.111, 1.11 무한대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수배 자체가 불연속적이라고 해서 정수배에 비례하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포텐셜 에너지 궤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최초의 양자 모델을 고안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친구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했죠.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 보름이나 하이젠베르크 수많은 슈레딩거 많은 과학자들의 이제 이론을 통합해서 현재는 구름전자 일정한 확률로 전자가 어딘가에 구름처럼 존재한다.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오비탈 그런 개념이죠. 구름전자. 그래서 구름전자. 현대의 가장 타당한 모양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자, 그럼 이건 이제 가볍게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거나 소개하는 거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보어가 얘네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죠. 이따가 이제 수소원자 모형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소원자 모형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허밍순. 자, 그럼 전기력으로 가죠. 자,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책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좀 그래도 이런 게 있거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기력. 전기력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전기력의 좀 종류를 좀 확인해보죠. 일단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한댔죠.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성. 참고로 대자에는 항상 안정, 중성, 평형, 균형 이런 걸 추구해요. 자, 그리고 편의상 잘 들어. 이 러더포드 모형이 사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한 중학교 수준의 원자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봐. 안에는 원자 핵이 그 주변의 전자가 이제 뭐 사실은 일정한 확률로 구름전자 형태로 돌아다닐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건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안에 있는 양성자에서 양전하를 띠죠.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일정한 확률로 전자가 구름의 형태로 돌고 이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전하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양전하, 음전하라고 표현 이 전하라는 건 어떤 전기적 성질의 총체를 얘기해요.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음전하가 들어있다. 전자는 음전하가 들어있죠. 양성자에는 양전하가 들어있어.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 음전하를 띠는 거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의 총체로 전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잘 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원자핵과 전자는 보통 중성 상태에 놓여 있고 이온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당연히 이수가 같겠지, 그치? 근데 보통 이 전자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면 쉽게 떨어져 나가는 전자들이 존재해요. 이런 애를 뭐라고 하죠? 자유전자라고 하죠. 자유전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전자를 이름은 어떻게 될까? 이 원자는
차리시고. 전자를 잃으면 얘는 뭐가 더 많아져? 양성자 개. 양성자의 수와 양전하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떼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자를 잃는다. 멈춰있는, 안정된, 고여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요. 잃는다. 그럼 전자를 잃는다 뭐라고 표현해? 플러스 전하로,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로 대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전기를 띈 상태를 대전되었다고 표현해요.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전자를 잃는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그럼 만약에 전자를 얻는다. 그럼 전자를 더 얻으면 원래 플러스 전하의 수와 전자의 수, 마이너스 전하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인데 다른 전자를 더 뺏어오면 어떻게? 전체 총 전자량이 증가하죠. 그럼 음전하의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로 정전기를 떼게 되는 대전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 현상, 전기의 발생, 전기적 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바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 전자가 한쪽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걸 뭐라고 하죠? 전류라고 하죠. 전류. 그래서 전기의 발생, 이 세상의 모든 전기적 현상은 바로 이 전자이동.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전자, 소니전자 다 이 전자 이름을 딴 거죠. 전자레인지, 전자사전, 전자레인지 다 이 전자 이름을 딴 거라고. 엘렉트론이라는. 그래서 전기의 발생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또 참고로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을 좀 기억하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자라는 게 톰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미 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 쓰고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데 방향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전기 이론을 다 뒤집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얘를 그냥 약속해버려. 그럼 전류는 플러스, 전자의 흐름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게 사실이죠. 이렇게 약속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 현상은 뭐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총체가 바로 뭐다? 전기력이다. 첫 번째, 전기력의 종류를 확인해 보죠. 자, 전기력의 종류. 자, 이 전기력의 종류는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당기는 인력, 그리고 서로 같은 전하 사이에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하죠. 인력은 다른 전하 사이에 당기는 힘이지, 그치? 청력은 같은 전하 사이에 미는 힘이죠.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이 전기력의 종류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방향 정보, 방향. 전기력의 정보는 우리에게 방향 정보만 줍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양전하 A와 음전하 B가 있대. 둘은 어떤 힘을 받고 있죠, 현재? 어떤 종류의 힘을 받지? 어떤 종류?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무슨 힘을? 인력, 같은 전하 사이에 청력을 받죠. 자, 그러면 A와 B는 인력을 받나요? 청력을 받나요? 인력 받아, 청력 받아. 인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자, 질문. 그럼 A는 힘을 받잖아. 그럼 A는 어느 쪽으로 무슨 운동할까요? A는 B를 당기지, B는 A를 당기고 작용과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면 A는 지금 B로부터 인력을 받기 때문에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하겠지. 그러면 B는 어느 쪽으로 무슨 운동해? 왼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힘의 힘의 종류가 방향 정보를 준다고. 방향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의 종류는 우리에게 단지 뭐다? 방향 정보.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죠.
물리량의 비교는 무슨 비교한다? 무조건 절대값 비교한다. 물리량의 크기 비교는 절대값 비교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양전하냐 음전하냐라는 약속도 있지만 사실 그냥 크기 비교하는 거야. 그냥 방향이야, 방향 결국. 이 양전하냐 음전하냐 또 결국은 우리에게 그냥 방향을 확인하는 정보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진짜 레알 중요한 건 전기력의 크기. 자, 정치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물리학 전체에서 역학 다음으로 어려운 게 얘예요. 전기력이잖아. 전기가 포함된 역학이야. 힘의 평행관계는 어느 쪽이 힘이 더 큰지 묻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전기력의 크기. 이걸 우리가 프랑스의 과학자 풀롱이 정리해서 풀롱의 법칙이라고 하죠. 전화량의 단위는 풀롱을 쓰죠. 풀롱의 법칙. 자, 서로 다른 두 점전화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전하의 전하량을 확인해요. A의 전하량을 Q1이라고 할까? A의 전하량을 플러스 Q1이라고 하죠. Q는 전기의 양, 전하량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B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Q2라고 합시다. 그럼 전하량은 Q1, Q2고 두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받겠죠.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직선 거리를 스몰 r로 정하고, 그럼 이제 A는 B에게 인력 F를, B는 A로부터 인력 F 프라임을 받겠지. 이때 F와 F 프라임은 뭐랑 물어봤죠? 작용과 반작용이지. A가 B를 당기는 인력과 B가 A를 당기는 인력은 작용과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당연히 작용점은 서로에게 있으니 합성할 수는 없죠. A의 힘은 B에 있고 B의 힘은 A에게 있으니까. 맞지? 자! 정신 차리시고 잘 봐! 그럼 이 힘의 크기를 플로리안 과학자가 비트림 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비트림 저울이 뭐냐면 줄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풀리죠. 그렇지? 비트림 탄성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얘가 말리는 정도를 저울로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서 이제 전하를 띈 물질을 각각 했을 때 얼만큼 비틀리는지를 이용해서 전기력의 크기를 전하량과 관계로 기술해냅니다. 자, 그래서 좀 결과만 알면 F는 전기력의 크기 F는 K 플롱 상수예요. 몰라도 돼. 잘 이걸 묻지도 않아. R 제곱분의 R이 뭐죠? 두 전하 사이 거리 그리고 Q1, Q2 두 전하의 전하량. 당연히 크기는 절대값이고 이렇게 뉴턴이죠. 자, 그래서 전기력 F는 뭐죠? K는 플롱 상수, Q가 뭐라고요? 전하량, 전기의 양, 단위는 플롱이에요. 이건 이따 설명하긴 할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스몰 r은 두 전하 사이 직선 거리죠. K는 뭐죠? 몰라도 돼. 플롱 상수. 근데 요즘 이런 걸 안 묻게. 옛날에 이걸 이거를 숫자를 줬어요. 정확한 크기를. 파이는 3, 뭐 3.14도 3이 이렇게 주잖아. 그런 것처럼 얘를 주고 계산시켰는데 요즘 이런 거 안 시켜. 그냥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만 알면 돼. 자, 당연히 잘 생각해봐. 전기력은 왜 생겨? 전기가 있으니까 생기지. 그럼 당연히 전기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도 세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력과 청력이 존재하는, 특히 인력이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다 거리의 제곱에 관계해요. 이게 이제 만유인력, 통합과학에서 만유인력 배울 건데 만유인력이 이렇게 생겼어요. G R 제곱분의 M1 M2 질량. 전기력, 만유인력, 중력, 자기력도 K 프라임 R분의 R 제곱분의 뭐 B1,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셋이 어떻게 생겼어? 되게 똑같이 생겼죠. 다 셋 다 공통점 인력이 있잖아. 만유인력만 청력이 없죠. 청력이. 그래서 다 거리의 힘의 크기가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나중에 아인슈타인 이걸 보고 뭐야? 이 셋이 원래 하나였던 거 아니? 발표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빅뱅, 대폭발. 빅뱅 우주론 알죠?
우주가 한 점에 있던 고밀도 에너지가 폭발과 함께 우주와 물질을 만들었다. 빅뱅, 암소 소리. 그래서 그 대폭발 우주론 이전에, 그러니까 대폭발 이전의 모든 힘이 원래는 하나였다. 근데 빅뱅 이후에 이렇게 전기력, 뭐 중력, 자기력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참고, 이건 참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만 한번 확인해 보고 세 개의 예제를 확인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소 원자 모형으로 갑시다. 자, 잘 들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2단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기력.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왜? 어려워. 말이 전기력이지 결국은 전기력 공식을 이용해서 역학, 힘의 크기 관계, 평형 관계, 어느 작용으로 작용한 이런 걸 묻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기까지, 인력인지 청력인지 방향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수능 20번이 뭐랬죠? 최고 킬러 문제고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치? 보통 18, 19, 20번이 킬러 문제인데 이 셋 중에 킬러 문제가 보통 나와. 18번에 나올 때도 있고 19번에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빈도상으로는 20번이 제일 킬러 문항 비율이 높은데 보통 얘가 19번에 나와. 플롱의 법칙. 무슨 얘기야? 19번이라는 얘기. 얘도 고난도 문제. 준킬러나 킬러로 종종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올해 수능 19번이 플롱의 법칙이었고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이 20번이 제일 높았는데 이유는 뭐냐? 이거 푸느라 20번까지 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체감난이 실제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전기력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예를 세 가지 들어보자. 첫 번째 예제. 예 중에 요 예제. 자, 잘 봐. 여기 만약에 두 개의 점전화 A와 B가 있습니다. 자, A의 전하량은 플러스 4Q, B의 전하량은 플러스 Q라고 하죠. 여기에 내가 두 전화 사이 거리가 20r이었는데 여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점전화 C를 놨어요. C의 전하량은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이 Q는 뭐야?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 전하량. 뭐 힘이 2F, 3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4Q, 뭐 Q 이런 식으로 전기의 양, 전하량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C를 여기 딱 우연히 딱 놨더니 얘가 여기서 정지해 버린다. 그러면 이때 A와 C 사이 거리 변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X는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 자, 이건 X를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해봅시다. 자,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일단은 정지했던 얘기는 어떤 상태죠? 힘의 평형 상태지. 합력이 0이란 뜻이잖아. 자, 그러면 질문. 부호가 모두 플러스야. 그럼 A는 C에게 청력, 미는 힘을 발생할 거고 B도 C에게 청력, 미는 힘을 발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C를 미는 힘과 B가 C를 미는 힘이 어때야 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힘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일단 FAC라고 해볼까? A가 C를 미는 힘은 K, 그 다음에 X의 제곱, 둘 사이 직선거리, 변이가 X죠. 전하량은 얼마? 부호는 어떻게? 방향 정보만 주면 됐지. 연산할 때 생략합니다. 오케이? 쓰지 않아? 그럼 얘는 얼마? 4Q가 되겠죠. 쿨롱의 법칙 그대로 쓴 거야. K는 어차피 쿨롱 상승이 어차피 양쪽에서 약분되니까 그냥 의미 없고 거리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이요. 자, 이게 뭐랑 같은 거야? B와 C의 청력 F BC라고 할게요. 뒤에다 쓸게. 그럼 얼마? 얘는 K. 둘 사이 거리가 얼마죠? R-X 전체의 제곱. 이게 R-X가 BC 사이의 직선거리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얼마? Q, 라지 Q, 스몰 Q가 된다. 이게 뭐라고? F, BC가 된다. 그러니까 A가 C를 미는 힘과 B가 C를 미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힘의 평형 관계에 의해 얘가 정지해 있는 거야.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찰수가 이거 연산해 보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K 짜지고 Q 꺼지고 스몰 Q 사라지고 크로스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4 R-X 전체의 제곱이 X제곱이죠. 전개하나요? 아니야. 물리에서는 웬만하면 전개시키지 않아. 보통 2차 방정식을 전개시키거나 2차 방정식을 풀게 하는 문제 보통 한 3,0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빈도수가 작아요. 웬만하면 어떻게? 루트 C면 제곱근으로 떨어지게 나와. 자, 그러면 루트 C면 어떻게 돼? 2 얼마이너스 x의 x가 되겠지? 정리하면 얼마?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x는 3분의 2 어리. 근데 잘 봐. 동일한 전기력을 내려면 전하량은 곱의 비례고 거리는 제곱의 반비례야 되겠지. 이게 쿨롱의 법칙을 완벽하게 암기 이해하고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 자, 봐.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죠? 4대 1이지. 그러면 거리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힘을 내려면 거리는 몇 대 몇이면 돼? 2대 1이면 된다. 되시나요? 왜? 2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럼 얘는 4분의 4, 1분의 1 똑같잖아. 되시나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3분의 2 얼 대 3분의 얼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 3분의 2 얼이 돼. 되시나요? 그러면 참고로 부호가 같으면 전기력이 0인 곳이 어디에서 생겨? 내분하는 곳에서. 두 전하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인 곳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잘 봐. 자, 얘들아 정신 차리시고 잘 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럼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대. 그리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대. 근데 A는 전하량이 플러스 4Q, B는 마이너스 Q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C를 놨더니만 C가 정지했더래. C 플러스 Q인 C를 놨더니 얘가 정지하더래. 자, 거리비가 전하량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얘는 어차피 봐봐, 이 Q는 어차피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니까 서로 곱하니까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얘의 전하량은 중요하진 않아. 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봐봐, 얘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A는 C를 어떻게 해? A는 C를 평력으로 밀겠지. FAC. 근데 C는 미안해. B는 얘를 어떻게 해? 부호가 반대니까 인력으로 당길 거 아니야.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힘의 평형 상태라고. 되십니까? 그럼 전하량비가 몇 대 몇이죠? 4대 1이잖아. 그럼 거리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자, 전하량의 비가 4대 1일 때 거리비가 2대 1이어야 합력이 0인 구간이 생긴다. 아, 계산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 20R이라고 하죠. 20R. 20R. 여기서 20R이라고 할게. 그럼 봐. FAC는 얼마? FAC는 K 4R 제곱분의 4Q Q죠. FBC는 K R 제곱분의 Q잖아. 이거 약분하면 똑같잖아. 되시나요? 자, 그럼 봐. 자,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부호가 같으면 두 전하를 내분하는 곳에서 합력 0인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돼? 두 전하의 바깥쪽 외분하는 곳에서 전기력이 0인 곳이 나옵니다. 되시나요? 되게 중요해. 그래서 플롱의 법칙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전하량의 곱이 4대 1이다. 아, 그러면 전기력이 0인 구간은 거리비가 2대 1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전하량의 비가 9대 1이래. 그럼 거리비는 몇 대 몇일 때 전기력이 0인 구간이 나와? 그러니까 전기력이 0인 곳은 거리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전하량의 비가 9대 1이면 3대 1이겠지. 전하량의 비가 16대 1이래. 그럼 전기력이 0인 지점은 거리비가 4대 1인 곳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플롱의 법칙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플롱의 법칙 대입하면 알 거니까 지울게요. 자,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보통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전후 총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전기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전구가 있고요. 여기 전구가 있고 여기 전류가 10A가 흘러 들어갔어. 근데 여기 전구에 불을 켜고 위쪽으로 6A가 흐릅니다. 그럼 아래 얼마가 흐를까요? 아래는 4A가 흐르죠. 10이 들어가면 6사로 쪼개진 거예요. 총량이 일정이야. 총 합이 일정해야 된다. 더 늘거나 더 줄지 않아.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전구에 불을 켜고도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도 그 흐르는 양 자체는 줄지 않아요. 에너지가 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나와? 10A가 나옵니다. 이게 전하량 구전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전기에서도 고여 있는 전기, 정전기에서도 전하량 구전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점전하 A와 B가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small r이고요. 자,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8Q, 얘는 마이너스 4Q. 현재 둘의 전기력을 F라고 해봅시다. 그럼 둘의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이고 크기는 어떻게 되죠? K R 제곱분의 4,8의 32Q 제곱이 되겠지. 32Q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두 전하를 접촉합니다. A, B를 접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총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연산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얘는 전자가 한 8개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고 얘는 전자가 4개 남는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 그럼 8개 부족한 애한테 4개를 줘버리면 총합이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가 돼? 전체가 플러스 4Q가 돼. A, B의 총합이. 이게 왜 전하량 보존이냐? 합쳤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존되니까 플러스 5Q나 플러스 3Q가 되지 않는 거라고. 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떼어놔. 원래 자리에 갖다 원래 거리 접촉시켰다가 스몰 얼인 지점으로 다시 갖다 놓아. 자, 전하량 얼마가 되느냐? 공평하게 나눠가져요. 이거 보존의 법칙이 적용. 그럼 플러스 4Q를 반반 나눠가지니까 플러스 2Q 플러스 2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잘 봐. 항상 정전기를 띈 두 물체는 하나는 띄고 하나는 안 띄더라도 접촉하는 순간 전체 부호가 뭘로 바뀌어? 접촉 전하량이 큰 전하의 부호로 바뀝니다. 지금 얘가 플러스가 크고 마이너스가 작죠? 그럼 접촉하는 순간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다시 띄어도 전체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대. 마이너스 8Q랑 플러스 4Q라면 얘가 더 마이너스가 더 전하량이 크죠. 음전하 양이 총량이 크잖아. 접촉하는 순간 전체가 뭐가 돼?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로 음전하로 정전기를 띄게 됩니다.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마지막 이 힘. 만약에 이제 A, B 사이에 접촉 후 A, B 사이의 힘을 F'이라고 하면 F'은 몇 F일까요? 계산해보죠. 자, K R 제곱분의 얼마? 4Q 제곱이죠. 4Q 제곱이면 32에서 4가 됐네. 얼마 줄었어? 자! 얼마 줄었어? 8분의 1. 그래서 답이 8분의 1 F. 8분의 F가 돼. F 프라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F 프라임인 거지 서로. 아니 서로 미안해. 서로 미는 힘입니다. 그래서 미는 힘이 F 프라임이 되는 거야. 봐봐. 처음엔 인력이었어. 인력이었다가 접촉하니까 전체 힘이 총력으로 변하고 전하량이 총량이 일정했지만 각각의 전하량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 세 가지 유형이 필수야. 100% 출제돼. 이 셋은 그냥 100% 출제돼. 이해되시나요? 자, 하는 김에 하나를 더 하죠. 미안해. 예. 그럼 봐봐. 여기가 정지한 됐잖아. 여기보다 먼 곳은 전기력이 누가 더 크게 작용할까요? A가 더 크게 작용.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물론 여기서 하나의 실험을 해보면 돼. 여기서 스몰 얼이라고 해서 여기 만약 여기 C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놨대. C를 여기다 옮겨놓으면 A의 전기력은 얼마가 돼? 9R분의 4Q가 되죠. 4Q 제곱이 되죠. 미안해. 9R분의 4Q가 되고 4Q가 되고 B는 얼마가 돼? 4R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확인해 볼까? FAC는 AC 프라임이라고 할까? K 9R 제곱분의 4QQ가 되고 F BC 프라임은 K 4R 제곱분의 Q 스몰 Q가 되지. 통분하면 얼마야? 얘는 비교하기 위해 36분의 얼마?
16이죠. 36R 제곱분의 16Q 큐브. 얘는 얼마? K는 36R 제곱분의 얼마? 얼마니? 잠깐만. 이거 4구 36이죠. 9지 9. 9Q 큐지. 그러니까 36분의 16대 36분의 9잖아. 누가 더 세? FAC가 더 세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정지한 구간으로부터 멀수록 누구의 힘이 더 세진다. 여기서 멀수록 A의 힘이 더 우세하더라.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는 거리비가 전하량의 비가 4대1이니까 거리비가 만약에 2대1 2대1인 구간 여기라고 하면 여기의 경계로 이쪽은 누구의 힘이 더 세? 여기는 B의 힘이 우세한 거.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다 A의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됩니다. 참고 안 하세요. 이건 좀 어려운 거 보긴 한데 하나씩 계산해 보면 되는데 사실 플로잉 법칙을 놓고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다니까. 봐봐. 여기 거리비가 2대1인 곳.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합력 0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거리비가 1대2니까 합력 0인 곳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란색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은 B의 전기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고 이 바깥쪽은 전부 다 A의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거 다 필기하셔야 돼요. 뭘 필기하시느냐? 자,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거 플레이어 책에 있으니까 요거 전자를 잃는다 요거 필기해 주시고 요 내용을 좀 필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예제 전기력은 종류는 우리에게 방향 정보를 주고 전기력 크기는 쿨렁의 법칙 절대값 비교인데 이거는 그냥 교재에 체크만 하시면 얘 필기 and 예제 세 가지 필기. 자, 필기하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까지 11분 드리겠습니다.